그래서 영동이 빵 하나 먹었어? 네. 됐어. 먹었다. 바나나는? 저도 바나나 먹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럼 이광동지야,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국부를 형성할 수 있는 멀리 항해할 수 있는 대선과 해군의 보유, 상인의 보호들이 중요해졌다. 상품을 얼마나 싸게 만들어 비싸게 파느냐가 중요해지면서 상업의 보호는 생산의 보호 등 보호무역주의로 발전한다. 보호무역주의는 해외의 시장 혹은 식민지를 강조하고 자국의 산업과 노동 정책을 통제한다. 영국은 인도와 같은 자유권 등으로부터 영국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도를 지배해 영국의 산업 정책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동인도 회사를 통한 영국의 인도 지배이다. 영국과 프랑스처럼 분명히 비슷한 국가끼리는 식민지 획득을 위한 전쟁도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각대 협상을 통해 충돌을 방지했다. 국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래서 남의 나라 가서 약탈을 해오든지 아니면은 물건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육지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바다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까요? 이양동 어디로 가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바다. 그러면 육지로 가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육지는 가다 보면 뭐 산도 있고 그죠? 강도 있고 이러죠. 그래서 바다가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강국은 바로 해군의 보유가 중요해졌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디를 지배해야 돼? 뭘 지배해야 돼? 그렇지, 바다를. 그래서 바다를 지배해야 되니까 해양이 있어야 되겠죠? 바다를 지배해야 한다.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은 비행기가 발전돼 있죠. 그래서 그 해외로 나가려면은 배로 가는 게 낫겠어? 비행기가 가는 게 낫겠어?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면은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디를 지배해야 돼? 오늘날은? 그렇지, 바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군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공군이 중요해졌죠? 공군이 중요해졌어. 근데 공군의 문제점은 뭘까? 배는 몇 개월 동안, 그죠? 배는 몇 개월 동안 다닐 수 있죠? 그잖아. 비행기는 한 번 뜨면 얼마나 가? 우리 가장 오래 가봤자. 반나절? 12시간? 24시간 가는 비행기는 없어. 그죠? 이양동지 옛날에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제일 멀리 간 게 어디야? 폴란드? 캐나다도 갔다 왔다면서? 네, 캐나다로 논스톱으로 갔다 왔지? 논스톱으로 갔다 왔죠. 그래, 12시간 같은 경우는 논스톱이지만, 17, 18시간 논스톱으로 안 되죠? 그래서 배는,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 해군이 중요했는데, 이제는 공군이 중요한데, 공군은 멀리 못 가죠? 빨리는 가는데? 멀리 못 간다. 그러면 공군을 멀리 보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공중부여기. 또, 그것도 있지만, 또, 공군을 멀리 보내는 방법. 뭐를 사용하면 되겠어? 항공모함. 그렇지, 바로 항공모함이야, 항공모함. 그래서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려면 어때? 항공모함. 그래서 항공모함이 있는 거. 왜 항공모함이 있냐면은 배에 전투기 최신식 전투기 있잖아요. F-35. 이런 거 작전 변경이 얼마나 될까? F-35 작전 변경. 왜 작전 변경? 작전 반경이라 하죠? 이거 한 2,000km밖에 안 돼, 아무리 많아도. 2,000km. 2,000km. 2,000km밖에 안 되니까 얼마 못 가죠? 대륙과 대륙을 못 가잖아. 그죠? 그리고 직선으로 가면은 한 3,000km 이렇게 되는데, 직선으로 가 많이 가야 한 3,000km. 그죠? 이 정도 안, 근데 봐봐. 대륙은 한 15,000에서 2만 km 떨어져 있죠?
공중급유를 한다고 공중급유를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대륙별로, 그죠? 항공모함을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되죠? 대륙별로 항공모함을 배치. 그러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미국이 세계를 미국의 항공모함은 몇 대일까요? 11대인가요? 12대일까요? 러시아의 항공모함은 몇 대일까요? 응? 2대인가 아마 그럴 거야. 옛날에는 냉전 때는 되게 많았는데 그건 별로 없어요. 중국의 항공모함은 현재 가용되는 거는 2대고 최근에 만든 것과 합치면 3대일 거야. 그죠? 미국은 왜 11대? 세계를 지배해야 되니까. 대륙별로 11대나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이런 그래서 옛날 책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게 세계를 지배한다는데 지금은 바로 공군, 창공을 지배하는데 이 공군의 항속거리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한국은 항공모함 필요 있을까? 있죠. 뭐 하려고? 응? 어디 가려고? 누굴 공격하려고? 미국이야 중국도 공격하고 중동도 가고 한데 지금 항공모함 아까 말한 것처럼 비행기 전투기의 항속거리는 전투 반경은 약 2,000km, 1,500에서 F-16 같은 경우는 1,500km, 1,500km. 그 다음에 좀 최근에 2,000km인데 항공모함이 왜 필요할까? 한국에? 어디 가려고? 일본이 우리가 일본 2,000 돼? 어? 처리가 영인상이 다 돼? 2,000km 정도 안 되나? 일본? 2,000km. 그래서 이제 우리 항공모함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제 독도가 있어야 된다. 독도. 그 다음에 이어도는 중국.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다 거짓말이야. 통상적으로 이 F-35나 이거 우리는 이제 대북이잖아, 대북. 북을 상대로 해서는 항공모함이 필요가 없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독도나 이어도 정도도 공중급이 이미 우리 공중급이 있죠? 공중급이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 우리가 항공모함 하자는 거는 중국이야, 중국. 대만이나 이런 쪽으로 관련해서. 그래서 어쨌든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는 항공모함이 필요해. 대륙적으로 수천 킬로, 3,000 킬로, 4,000 킬로 이상 전투 지역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한국은 그 정도의 전투 지역이 없죠. 어쨌든 그래서 바로 이제 해군과 공군을 지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군사적으로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보호무역이죠. 보호무역. 그래서 식민지를 가져가지고 식민지에서 값싼 노동력, 값싼 상품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본국의 산업정책에 복종시키는 거야. 그래서 옛날 인도의 경쟁력,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 때 전에, 영국 식민지 전에 인도의 경제력은 어땠을까? 인도의 경제력. 서남아시아에서 최고였어. 서남아시아에서 최고 수준의 경제였어요. 근데 영국의 식민지로 되면서 최악으로 떨어져. 왜 그럴까요? 고부가가치, 고부가가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고부가가치 산업은 돈을 잘 벌잖아. 영국에서만 하고 인도에서는 못하게 금지령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인도는 저부가가치, 그죠? 저부가가치. 주로 이제 농산물 이런 거겠죠? 저부가가치 산업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식민지, 영국은 마치 지금 미국은 고부가가치 산업하고 중국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미국이 중국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의 소비자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50원, 1,000원짜리도 있어, 중국산이. 그랑 마찬가지야.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식민지 삼아가지고 인도에서 아주 값싼 노동 집약적을 하고 자기네는 못하게 한 거야. 이게 바로 이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조선을 뭘로 했어요? 식량기지로 삼았죠? 식량기지. 왜 식량기지로 삼았어? 자기네 땅에는 더 고부가가치 산업을 하는 거예요. 고부가가치 산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국의 경우에는 했냐면 어떻게 했냐면 영국에서 고부가가치 땅에서는 농사 대신에 뭐 했다고? 양. 왜? 모직, 섬유산업. 그죠? 모직 산업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땅에서 양을 키웠단 말이야. 그러면 식량은 어디서 가져와? 식량은 식민지에서 가져와. 식민지. 아니면 어디에서? 우크라이나. 동유럽에서 가져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국이 독립전쟁한 것도 이런 거죠? 미국의 독립전쟁도 바로 이런 이유예요. 영국이 미국에게는 값싼 상품이죠? 저부가가치만 생산하고, 영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을 해서, 그리고 고부가가치 비싼 물건 수입하는 건 오로지 영국산만 수입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강요를 한 거죠. 싼 나라에서 물건을 수입하려더라도 수입을 못하게 해. 영국의 이 본국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런 독립전쟁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제 관계죠. 그래서 또 영국과 식민지죠. 영국과 프랑스가 마지막으로 전쟁한 게 언제일까요? 자기네 땅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전쟁한 게. 최근도 했네, 생각해보니까. 그죠? 2차 대전도 있었고, 1차 대전도 있었네. 그리고 나폴레옹 때죠? 나폴레옹. 자기네 집 안에서 싸우는 사람 있을까? 그지. 자기네 집 안에서 싸우면 다 망가지죠. 그래서 어디서 싸워? 얘네들은? 물론 심각한 경우에는 자기네 집 앞에서 1차전, 2차전 나폴레옹 싸웠지만 대부분 어서 식민지에서 싸우는 거죠? 식민지에서 싸우는. 식민지를 잘 서로 나눠 가지려고 노력을 해. 그게 안 되면 식민지에서 서로 싸우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에서 커다란 두 번 싸움을 했어요. 여러분 다 배웠을 거야. 아프리카, 그죠? 아프리카에서 프랑스하고 한번 영국하고 붙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북미 대륙에서 붙었죠? 이렇게 돼서, 아프리카에서는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나눠 가졌어요. 그죠? 아프리카는 프랑스, 영국,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무슨 말이냐면 영어권. 아프리카 영어권 있죠?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영어권이잖아. 그 다음 프랑스어권. 세네갈. 이런데 프랑스어권이잖아. 이렇게 나눠가 있어, 아프리카에는. 그래서 북미 대륙에서는 어때? 나눠가진 게 아니라 영국이 승리했죠? 영국이 승리했어. 북미 대륙에 프랑스어 쓰는 나라가 있어요? 캐나다 일부 있지만, 캐나다에 일부 프랑스어 거 있지만, 미국이 그 넓은 에서, 프랑스어 쓰는 미국의 주에서 프랑스어를 공식 언어로 쓴 데가 없죠? 근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야, 북미에. 어디가 프랑스 땅에 있을까요? 루지애나, 루지애나가 프랑스 땅이에요, 프랑스 땅. 미국이 여기 사들였어. 프랑스로부터 빼앗기도 했어. 그 북미 대륙에서 영국은 누구한테 뺏었을까? 영국이 뺏은 거, 제국주의로부터 뺏은 거, 영국이 여러분, 쾌걸조로 영화 봤어? 쾌걸조로. 생각나요? 네, 조로. 쾌걸조로. 거기에 나오는 식민지 정권이 누굴까? 거기서 지배자가. 그렇지, 스페인. 그래서 처음에 당연히 아메리카 대륙을 스페인 지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국은 스페인도 물리치고 프랑스도 물리치고 북미 대륙을 차지한 거야. 그래서 식민지끼리 싸우기도 하고 나눠 갖기도 하면서 식민지 획득 전쟁을 했다. 식민지 획득 전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한계남 동지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보여요? 한계남 동지? 안 보이나? 안 보이면은, 잠깐만. 국보가 여기?
거기서 국가가 나타났다. 생산 능력을 의미하면서 높은 수준의 생산력, 많은 노동자 인구가 중요해졌다. 농산물은 대량 생산이 통제되지 않으므로 산업은 공산품으로 집중된다. 해군에 의한 무역 지배는 해운업으로 성장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는 경쟁과 전쟁을 반복하면서 식민지 정책을 강화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제국주의 국가의 전쟁은 일상화됐지만 생산력, 과학기술 발전으로 동맹 간의 전쟁은 이제 대규모 선물전, 즉 세계대전을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 군사적인 측면을 같이 봐야 되겠죠. 동시에. 자, 경제력, 그죠? 경제력, 물적인 거. 뭐 자원, 그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 인적인 거, 노동력, 그죠? 노동력. 이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산업혁명을 하고 노동력은 어때요? 노동력은, 대국,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 노동력이 있거나 아니면 식민지를 획득하면 되죠? 식민지 획득. 이렇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자기가 큰 나라, 중국도 엄청나게 큰 나라죠? 영국은 조그만 나라지만 식민지 획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그래서 인구와 생산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산물을 무한히 생산할 수 있어요? 농산물. 쌀 생산을 무한히 살 수 있나? 쌀을 계속 쌀을 계속 증산할 수 있어? 두 가지겠죠? 쌀의 증산은 첫 번째 면적에 영향을 받죠? 그죠? 두 번째 생산력에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그 면적이라는 건 늘리기 쉽지 않고 생산력도 어느 정도 되면 한계에 도달한단 말이야. 근데 어때? 물건은 어때? 물건을 뭘로 할까? 싼 물건도 있지만 뭐 복잡한 물건도 마찬가지. 자동차 뭐 엄청나게 24시간 돌릴 수 있죠. 그죠? 여러 개 공장을 또 여러 개 할 수도 있고. 대량 생산, 농산물은 대량 생산이 안 되지만 공산물은 대량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운업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죠? 무역선이 뭐라 그랬어? 해적선이라 그랬죠? 국가가 공인해서. 그래서 이 무역을 잘하려면 해적선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해군력이 있어야 돼. 해군이 있어야 돼. 그래서 군사력이죠? 해군에 의한 무역 지배, 해운업으로 성장했다는 거. 그래서 식민지 전쟁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전쟁의 모습. 최초의 전쟁 모습은 뭘까? 최초의 전쟁 모습. 우리 역사책에 많이 나오죠. 최초의 전쟁 모습. 영웅전. 그죠? 영웅전이잖아. 리더나 아니면은 그 힘센 영웅이 있어가지고 1대1로 붙거나 이런 영웅전이죠. 그죠? 영웅전. 이게 영웅전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최초로 대규모. 그죠? 대규모. 이 대규모 전쟁에서, 이 영웅전에서는 어때? 장수가 직접 싸우죠? 그렇잖아. 조자룡이든 뭐든 장비든 싸우잖아. 이 대규모 전쟁에서 대장이 직접 싸우나? 아니지. 이영동주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에서는 아마 대대장만 돼도 직접 안 싸우는 것 같아. 대대장만 돼도. 그죠? 중대장까지는 직접 싸우는 것 같아. 대대장만 돼도 직접 안 싸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전쟁의 모습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래서 영웅전, 대규모가 되고, 그래서 근세 대규모에서는 혁신적인 게 포격전이죠? 포격전. 처음에는 총싸움이었잖아. 그죠? 봐봐. 칼싸움, 그 다음에 창, 화살, 이러다가
포격,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 포격전도 어떻게 들에서 포격전 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전차, 이런 게 생기게 되면서, 바로 들이 아니라, 이제, 도시죠, 도시. 도시 점령 작전이 생겨요. 도시 점령 작전. 도시 점령 작전. 그래서 전후방이 구분할 수 없어요. 뭐 선멸전. 도시에서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소모전. 소모전은 뭐냐면 서로 무기를 많이 쏘는 거야. 뭐 탱크를 많이 만든 거, 폭격을 많이 한지.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날 와서는 핵전쟁이 된 거예요. 핵전쟁. 그렇게 된 거예요. 선멸전, 세계대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영웅전, 야, 니네 대장 나와, 우리 대장 1대1로 붙어가지고 지는 놈이 후퇴하자, 이런 거나, 칼, 총, 화살로 쏘는 거, 심지어 포격이라 하더라도, 그때의 전쟁과 지금의 전쟁은 비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의 피해가, 극심해지면서, 그죠? 전쟁의 횟수가 줄어들었다. 그죠? 그 옛날처럼 그 전쟁 자주 했다가 난리 나죠. 그리고 이제 핵전쟁은 아예 해서도 안 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제국주의 전쟁의 형태가 이렇게 조금씩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 제국주의를 들어가겠어요. 제국주의, 제국과 제국주의. 자, 첫 번째는 자, 이거는 우리 여기서 보여주는 저기 뭐야 오진우 동지나 이창용 동지는 이거 보이나요? 화면? 네. 보입니다, 다. 이창용 동지 답변했네. 그럼 이창용 동지가 요거 제가 그 블럭칠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제국이란 다른 민족을 통제하는 정치 체계이다.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민국가와 이게 다르다. 국민국가와 식민지를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제국에는 통치 주체인 중심 민족이나 국가가 있고 통치 대상인 비지배 민족이나 국가가 있다. 제국은 로마 황제가 지배하던 황제 국가에서 비롯되었다. 임페리움은 전쟁 명령권과 법 실행권을 모두 포함하는 최상의 권력을 의미했다. 왕의 통치권이 한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 다른 민족이나 국가에 확장되고 지배 용토뿐 아니라 문화와 삶의 방식까지도 변화시키며 제국은 성립되었다. 알레산드로스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중세 신성 로마 제국, 몽고 제국, 근대 나폴레옹 제국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제국이라는 거는 다른 민족을 통치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한민족으로 된 국민국가, 그죠? 대한민국 이렇게 있잖아. 민족이 하나밖에 없어. 물론 이제 인종은 여러 개가 조금씩 있지만, 뭐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10% 이상 되는 소수민족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영국은 앵글로색슨이죠. 그런데 다른 식민지를 보유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경우에 있죠. 그래서 다른 하나의 민족으로 된 나라더라도 다른 식민지를 보유하면 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배하는 지배 민족과 지배당하는 민족이 있죠. 그래서 엠파이어, 제국,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로마에서 나왔다는 거야. 로마, 황제. 엠파이어는 제국, 엠파이어가 황제인데 이런 황제 국가에서 나왔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거였다. 로마 제국을. 그래서 이 제국이라는 거는 여기 중국도 있죠. 중국도 제국이죠, 당연히. 제국이라는 거는 보면은 특징을 보게 되면 다른 민족, 그죠? 다른 민족을 정치, 군사, 문화적으로도 지배해요. 그죠? 이렇게 지배한다. 점령할 때 정치 군사만은 아니라 문화도 가죠? 언어도 가잖아, 언어. 제일 중요한 거 언어잖아, 언어까지 파급된다. 심지어 언어 금지령을 내리죠? 언어 금지령을. 일본도 한국에 언어 금지령을 내지. 왜?
언어가 문화의 핵심이기 때문에 언어를 금지시키면 한국 문화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은 이러한 영토뿐만 아니라 문화와 삶의 가치까지도 변화시키는 게 이거예요. 더 알죠? 페르시아 다 아는 얘기야. 우리 중국, 그죠? 중국. 나폴레옹. 뭐 빼먹은 게 뭐 있을까? 이슬람 있네. 이슬람, 그죠? 이슬람. 오스만 투르크가 있어. 이슬람. 오스만 제국가 있어. 거의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최근에 좀 있었고,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우리 오준혜 동지도 보이나? 오준혜 동지 이거 화면 보여요?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이거 화면 이거 한 거 읽어봅시다. 1830년대 프랑스에서는 나폴레옹 제국이 한 당파를 나타내기 위하여 제국주의를 의미하는 임페리얼리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1870년대 초에 영국의 학자들과 정치가들은 영국이 대외 팽창을 통한 대영국 확립을 나타내기 위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제국주의는 대외 팽창주의, 침략주의 대명사가 되었다. 지배의 목적은 중국처럼 변방민족을 굴복시켜 국경을 안정시키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지만 로마처럼 경작지와 노예를 획득하려는 경제적 목적이나 이슬람 제국처럼 종교적 목적이 있다. 근대 자본주의처럼 원자재와 시장의 획득이 목적일 수 있다. 소련을 비판하는 입장에선 소련을 사회주의를 확산시키려는 제국으로 본다. 보통은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복합적인 목적으로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지배한다. 네, 뭐 앞에 있는 말은 다 이제 쉬운 말이고 지배의 목적 봅시다. 중국은 엄청난 땅덩어리죠, 그죠? 중국은 땅이 커. 땅과 인구가 그죠? 땅과 인구가 거대하죠. 그런데도 옆에 나라를 변방민족을 굴복시켰죠. 그죠? 오랑캐라고 그래서. 땅도 넓은데 왜 그런 거야? 그래서 중국의 목적은 뭐냐면, 오랑캐, 주변 국가로부터 침략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국경을 안정시키는 거죠. 이 만리장성이 가장 대표적이다, 만리장성. 그래서 중국이 침략한 건 변방국가를 굴복시켜서 이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이 멀리 떨어진, 어디야? 중국이 멀리 떨어진, 동유럽을 침략한 적 있나? 있어요? 거기 식민지 사본 적 있어요? 없죠? 금방만 한다는 거야, 금방. 그래서 이 중국의 목표는, 국경을 안정시켜서 변방민족을 굴복시키려는 거야, 국경을 안정시켜서. 근데 어때? 로마 봐봐, 로마. 영국도 마찬가지로. 로마는 어때요? 바다 건너, 그죠? 바다를 건너서, 그죠? 멀리 있는 땅. 로마는 왜? 로마는 땅과 인구가 어때요? 땅과 인구가 협소하죠? 그래서 땅과 인구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어때? 옆에 나라는 물론 멀리도 가죠? 그래서 경작지와 노예를 획득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경제적 목적이라는 거야. 물론 이슬람 목적도 있고. 근데 자본주의처럼 원자재와 시장을 획득하는 목표일 수도 있고. 소련도 좀 비슷하네. 소련이 중남미에다가, 물론 이제 쿠바에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중국이나 소련이 중남미나 아프리카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한 적 있어요?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없단 말이야. 주변 나라, 그죠? 소련은 동유럽이죠. 사회주의를 확산하는 이런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국 중에 중요한 특징이, 로마나 영국처럼, 그죠?